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완구 법제처장님, 네, 제가 사퇴를 촉구하자 임명권자인 한덕수 대행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하셨죠?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한덕수 대행은요,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가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결정을 받고 복귀했죠. 언제 헌법재판관 내정 통보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정부 의사결정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이니까 뭐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고요. 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요? 통보를 받은 거는 아니, 무슨 그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그저께입니다. 예? 언제 받았어요? 것은 언제 받았어요? 통보를 받은 것은 그저께 예? 받았고요. 예?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발표되기 전날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아니, 월요일. 전날이 언제예요? 월요일 그러니까 4월 7일이죠. 예? 4월 7일 날 받았습니다. 4월 10일 날? 7일이요. 4월 7일 날 이번 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3월 24일 날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복귀를 했고 3월 25일 날 이완구 처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에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 그거는요. 그게 위원회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고 그러니까 25일 날 이렇게 근저당 설정권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뭐예요? 답변 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그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던 그 대출금인데 그 대출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만기가 됐고 그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제가 변호사로서 사업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였는데요. 제가 법제처장 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처장 네 5.18 유공자죠? 맞습니다. 네? 5.18은 전두환, 내란, 쿠데타 주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의로운 학생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이 전두환의 내란과 윤석열의 내란은 어떻게 다릅니까? 윤석열 내란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8명 만장일치로 규정을 하고 파면을 했어요. 또 법제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에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해라 하고 인사권 돌려주라는 얘기도 했죠. 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이러한 일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대행이에요. 또 처장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했고 김건희 변호사도 했고 장모 최은순 여사 변호사도 했고 소위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그 의원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 나와서 법제처장을 간두면은 사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네,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 존경을 받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는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만장일치로 내란에 대한 수개를 파면했습니다. 만약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면은 저는 6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내란 수계 변호사도 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변호사도 하고 최원순 양평고속도로 변호사도 하면서 한편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피의자가 내란 동조자가 어떻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말씀을 하면은 사양을 했어야지. 그것을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처장이 일생 동안 있었던 법조계의 권위를 위해서도 스스로 사퇴를 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윤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고요. 장모님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쪽은 저희가 변호한 사건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에서 8대 0으로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그건 결론이 나는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그건 파면된 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과 양심을 위해서 재판한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 최측근 윤석열의 반란에 대한 책임을 저는 처장께서도 지고 헌법재판관을 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처장님, 현재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게 승복한다 이런 뜻입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승복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완규 처장은 승복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소영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가운데 중 물결랑 중랑구 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동토에서 봄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난도질해가며 수백 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으로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대통령 후보였을 때 권한까지 박탈해서 아주 짓밟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허위였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이것은 국민이 저항해 주셨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에 그런 국가의 긴급발동령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다행 아닙니까? 자, 법제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죠? 예, 대학교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왜 불법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검찰을 이용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놓고 왜 불법 비상계엄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막으려고, 명태균 특검법을 막으려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장기 집권하려고 이러니 헌법재판소 8대 0으로 아니 40대 0으로 파면시킨 겁니다. 저는 법제처장이 살아온 삶에 비추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그 법제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죠?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후회스러우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건지. 우리는 여와 야가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만장일치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랬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고 헌재를 가루를 내버리겠다고 했던 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법제처장은 그 이야기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 제가 아침에도 물었지만 법원 행정처장님, 대통령이 지금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학설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확인하기로는 가처분 신청이 현재 접수되어서 재판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요. 대통령이 없어요. 그것도 파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잘 준비하는 게 맞지. 그 사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가처분, 뭐 권한쟁의 이런 거 다 빼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인간의 도리로요. 안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40여군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던 자가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시켰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을 임명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자리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재 있는 8명의 재판관에게 물으면 전부 다 안 돼! 라고 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렇더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날 끝나요.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끝나면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 주는 겁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는 일, 그동안 우리가 불비한 게 맞지 않습니까? 박기승 의원님 말씀처럼 독일, 오스트리아, 우리가 헌법재판소법을 빌려온 나라 전부 다 그렇게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합니다. 임기가 끝나도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맞지 않습니까? 딱 독일과 오스트리아 두 나라에 맞춰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나라 입법내에 따르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실제로 이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답을 해주셔요. 금방 독일,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해서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어떤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계속하는 걸로 독일 그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독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독일 기본법. 네, 예, 독일 기본법 예,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등등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되어 있고 독일은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금 만든 법이 아니라 벌써 1월, 2월에 만들어진 법이고 2016년에 이 법은 박용진 의원, 소병훈 의원이 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제대로 보충해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그 법을 빨리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더 이상 논란이 없게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 관계자로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의원회관에서 나오시던데 거기 왜 가셨어요? 거기 우리 파견 누구 만나셨어요? 한 만난 게 아니고요. 거기 우리 거기 왜 의원들이 있는데 친윤 의원들하고 아직도 잘 지내세요? 처장님, 행정부 법제사무 통화라는 기관의 장으로서 자, 윤석열 화면 올려주세요.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안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파면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전부 동의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것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헌법재판소는 그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현실이 규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건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당연히 승복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미임명, 이 위헌이라는 결정, 최상목 대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헌법재판소에 그럼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맞답변을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습니까? 임명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죠. 뭔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 상당한 기간입니까? 임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위헌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보자도 못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40년 친구 윤석열의 징계 소송의 대리인으로 해준 보훈으로 법제처장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본인이 보좌하셨는데 저렇게 내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은 책임 없으시다고 생각하나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제대로 보좌하지, 제 질문의 취지를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세요.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라고요. 취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법제처장. 의원님,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고사할 생각 없습니까? 본인 후보자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친구,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그 책임을 지고 헌법재판관 고사하고 법제처장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3개월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본인이 재판관 임명은 또 하지 않았. 3개월 전에 안 하는 이유로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못하면 문신이라도 새기세요. 메멘토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기억 못하면 문신 새기는 걸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 내로남불 발언, 재판관 지명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민 대표성이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를 한다 그래요?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제처장으로서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윤석열 내란 행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나올 생각을 합니까? 욕심이 과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금 누구한테 질의했죠? 네. 이완규 처장님, 네. 1분 한도 내에서 답변 혹시 못한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뭐그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잘 새겨 듣겠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그런 거를 쭉 들으시면서 좀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좀 그걸 가지고 질문을 좀 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물론 제가 윤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법제처장으로서 보좌하셨잖아요. 법제처장으로서. 자, 제가 언제 개인적인 질문했습니까? 자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본인이 상대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저 말이 맞아요. 자, 네, 됐고요. 잘 유념하겠습니다. 네. 만년 재판관이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위헌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직무유기의 공범이에요. 직무유기의 공범이 어떻게 헌법 재판관으로 나옵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저 이완규 처장님, 예. 뭐 기왕에 이렇게 박은정원 질의 과정에서 본인 신변에 관한 것다고 뭐 했으니까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사 보니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 신분이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건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문제죠.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저는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피의자다.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어떤 단체 또는 제가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저 아마 공수처에다가 고발된 건 우리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사받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고발된 사람이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문제는 기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떳떳한 휴대폰 왜 바꿔요? 휴대폰은 왜 바꿨어? 가족은 출근되십니까? 자, 다른 의원님들은 조용히 해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뭐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그래서 저는 피의자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자 신분도 적절하지 않지만 기소가 됐을 경우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글쎄요, 어쨌든 저는 그거는 전혀 기소될 만한 그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소가 된다면.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 네. 자, 알겠습니다. 내란으로 연루된 거예요. 연루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과하다고 느끼잖아요. 아니요? 한덕수가 임명한 게 맞아요? 맞지? 그게 맞아? 누가 임명해요 그러면? 대통령 때문에 아니 4월 18일까지 끝나면 누가 임명해요 그러면? 임명하지 않아야죠. 임명하지 않아야죠. 자, 그러니까 이게 뻔뻔스러운 거지. 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으므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대화들 하세요, 그러면. 자, 이제 그만하시겠습니까?
네. 김기표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이고,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상정돼서 처리가 됐는데요.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는 아이고,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상정돼서 처리가 됐는데요.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는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 그 다음에 야 헌법에 이거 못하게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질문도 있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지명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법조인의 상식으로서 대통령 지명 몫은 실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대행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오늘 다른 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도 설마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란 놀이라든지 민주당이 국민을 뭐뭐뭐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은 참 듣기 민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법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법전이 거의 산높이만큼 쌓이게 생겼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를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니까 모든 법에 이렇게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를 지금 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통과된 법도 그런 취지죠. 오늘 법무부 차관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네. 그 헌법재판관 어제 총리가 지명할 때 혹시 한덕수 총리가 의논을 하던가요? 법무부 차관이면 뭐 정부의 법률 보조 논의를 하는 분이니까요. 어떻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셨고 사전에 뭐 제가 뭐 건의를 한다거나 상의하거나 의견을 냈습니까? 의견을 냈어요? 의견 내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 발표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경위로 하게 됐다라고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들 상대로 설명을 하고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위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또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위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제 갑자기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겠다고 하는데 법무부 의견도 안 듣던가요? 예, 그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리와 사고의 차이점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 총 9명 임명할 때 국회의원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 몫은 국가 원수 자격에서 임명하는 반면에 그렇죠. 이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3명을 지명한 것은 행정부 수반의 자격으로 선 그렇지 부분이라서 그거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측면. 그거는 진짜 차관님의 독자적인 학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지금 거리와 승계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법제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국무총리는 거의 대통령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만 그런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으로 파면이 되면 잠시 기간만 과도하게 대행 체제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가는 거고 미국처럼 정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부통령까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부통령이 승계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통령은 대통령과 같이 뽑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권한법이 굉장히 넓은 것이고 파면에 대해서 대행만 하고 정부를 과도적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만 하는 총리는 당연히 관리 업무만 하는 거죠.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 대통령에 부여된 그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고리와 사고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되지 않고 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파면된 상태에서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준비한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좁게 권한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계속적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배제 못합니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존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사고 시에 그러니까 나타난 부분인데 고리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도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석호 차관님. 네네. 지금 말씀 중에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폐가 있는 부분이 우리 장관 대행님 있잖아요. 오른팔 왼팔이 다른 사람 거예요? 오른팔 왼팔이 김석우 한 사람 거잖아요.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국가 원수의 지위도 있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도 있고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마치 행정부 수반만 지금 대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요때는 요 역할을 하는 거고 요때는 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그런 지위를 다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다 파면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국가 원수 따로 행정부 수반 따로 국군 통수권자 따로 대통령이 뭐 따로 국밥입니까?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무책임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제 질의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소극적 현상 유지 의무만 해라 이런 거예요. 김석호 차관도 법조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헌법재판소 김종원 사무처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 정부 이제 현 정부도 아니겠군요. 과거 윤석열 정권의 탓이긴 하겠지만 왜 자꾸 좀 더 이상해지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우리 법제처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연락 언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받았고요. 어떤 경위로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는 우리 정부 내부적인 인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금융 동의서는 언제 내셨습니까? 월요일 날 냈습니다. 월요일 날 냈는데 오늘이 지금 수요일인데 이틀 만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절차적인 거는 그건 모르고 어쨌든 월요일 이틀 만에 인사검증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것은 거의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이틀 사이에 이런 일이 그러면 월요일 날 인사검증 동의 받고 화요일 날 발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오늘을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참 놀라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거의 군사작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그 소문을 이렇게 사실로 확인시켜준 한덕수 총리, 뭘 아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중간에는 아마 민정수석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 부분은 제가 제 추측이 틀렸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보는 민정수석실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없어져 버린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런 유운 통치를 하고 윤석열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공수처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조사는 받았고요.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 공수처는 교체- 조사를 아직 안 받았고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을 교체했던 사실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했다고 그렇게 알려지던데 그게 맞습니까? 경찰 조사 받을 때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부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그 일반적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나머지는 또 진술거부한 적은 있습니다. 2월 4일 날 그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이 마찬가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판결 내용대로 따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4일 날 국무회의 전에 그 비공개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다. 일정 시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조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은 한 적은 없고요. 따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그 판결은 따라야 하는데 다만 그 의무이행에 대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판단해서 따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의원님, 아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헌법의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편에 따라서, 아니,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의원님, 그건 양심과 논리를 갖춘 분의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은 됐습니다. 는 맞는데요. 처장님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계속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 자리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적절치 않고요. 저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신 것이고 저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보여왔던 이 언행이라든가 태도를 보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우리 처장님의 태도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양심상으로라도 응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태를 취했던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분이었습니까? 왜 도대체 윤석열 정권하고 가까워지면 다들 사람이 이상해집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간사님. PT 준비하시고 차관님, 아까 한덕수 총리가 이 후임 재판관 지명한 것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 대행으로서의 지위에 의해서 지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차관은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법과대학 나왔습니까? 예. PPT 되나요? 성낙인 교수님이 법대 교수죠? 아, 네네. 서울대학교 총장 하셨죠? 아,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PPT 안 돼요? 성낙인 교수의 총장의 헌법 계룡입니다. 은사 선생님. 국가 원수로서 헌법기관 구성권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네. 지금 성낙인 교수 책에 있는 것 저도 확인했습니다. 했고 예, 다른 됐어요. 교수 책에도 비슷한 취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잘 배워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역시 감정이입을 해요. 전에는 심은정 검찰총장의 감정이입을 하더니 오늘은 한덕수 총리의 감정이입을 하고 총장도 됐다가 총리도 됐다가 좀 객관성을 좀 유지해 봐요. 이완규 법제처장.
네.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난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아니라고 보고 법제처장으로서 묻습니다. 객관적으로 양심에 따라 한번 답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소위 민주적 정당성은 제로가 됐죠. 파면됐으니까 예, 그렇다고 보습니다. 이 PPT 한번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재 결정문입니다. 탄핵소추안,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결정문에 이 방은 좀 느리네요. 해당 공권력의 주체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고 이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저 앞의 내용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에 상대도 되지 않는다. 국무총리는 그냥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은 3분의 2고 총리는 2분의 1이면 된다고 했어요. 자, 국가 원수도 아니고 행정수반, 지금 평시도 아니고 내란 직후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도 있었어요. 권한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있어 보이는 듯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두가 다 반드시 그러하느냐, 반드시 재량이 따르는 권한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인에 대한 지명이 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데 나중에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알 수 없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죠. 후임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금 5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냅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명을 했다. 그거는 헌재를 완전하게 구성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 우리는 아니라고 봐요. 왜? 헌재를 구성해달라는 마흔역 재판관 등등의 3명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질질 끌고 거꾸로 파면이 되니까 마흔역은 슬쩍 걸쳐놨지만 정작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지금 강행한 거예요. 정책 의도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후임 대통령이 이것은 원천무효다, 헌재가 결정을 안 한다면 그 전에 결정해 주면 모르겠으나 원천무효다. 그래가지고 취소하면 어떡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유독 단 한 사람의 자의적인 권한의 판단. 지금 그것을 이 후보의 자리를 누릴 게 아니에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평생을 살아왔던 법조인으로서의 양심, 조금 공의로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후보 자격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내란 직후에 국민이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데 난데없는 날벼락을 일으킨 이 반헌법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의 느닷없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겸양스럽게 나는 그 후보의 자격을 누릴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그분과 함께 내 정치적 명운, 공법적 명운을 난 함께 합니다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은 잘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봉 근사님 질의하시죠. 우리 사무처장님.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현재 이번에 윤석열 파면 결정 이 선고문을 저는 정독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 재판관들께서 헌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헌법 문구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해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상적인 걸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 피청구인 윤석열이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나, 그래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났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소극적 군인들과 시민들 덕분이지 윤석열의 공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덕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을 농단하고 유린하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휘둘렀던 사례를 이승만 때부터 쭉 씁니다.
발췌 개헌, 유신헌법 그러면서 부마 항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선고문에. 그리고 전두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지금 비상계엄과 군사반란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런 관점에서 파면한다. 이런 매우 훌륭한 것도 있고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예산 문제, 국회에 이런 문제 전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나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는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때였다. 2025년 예산은 미리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예산을 깎았다고 그러는데 여야 합의로 깎은 것도 게재를 해놨습니다. 왜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냐 했고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거 안 되게 돼 있다 하는데 법사위 일소회에서 다 합의를 했다.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을 하나하나 통렬하게 반박을 했고 그리고 제가 참 무릎을 쳤던 부분 중에 하나는 포고령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우리 그 집행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꼼꼼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뺐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뺐습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예리하게 다 판단하고 있어서 이거는 전 국민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장님, 예. 헌법재판소니까요. 헌법 37조 제가 헌법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다들 다 옳고 조항이 좋지만 요 내용은 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7조 1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이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일일이 글자로 문자로 다 적지 않았다 하여 국민의 자유권이 기본권이 경시돼서는 안 된다. 너무나 좋은 헌법 조항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 헌법에서 열거하지 않았다 하여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이 똑같다거나 권한 대행도 똑같이 대통령이 고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법조인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고매하신 법률 헌법학자들이 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성락인 교수, 서울대 총장 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권한대행의 본질에 비추어 최소한의 소극적인 책임과 권리의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원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김철수 교수는 권한대행은 다만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이나 인사이동 등과 같은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장영수 교수도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의 범위를 대통령의 권한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윤석열 파면 선고를 헌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판결을 한 것처럼 이번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서는 안 된다. 권한 바뀌다. 이렇게 여러 헌법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이런 헌법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러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도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가처분 사건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모두가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처럼 헌재 결정을 통해서 바른 결정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혼돈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그럼 체크 좀 해주세요. 순서. 주십시오. 예, 우리 헌법재판소 처장님, 헌법 제111조
2항,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예. 분명히 대통령이 바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든 대법원이 추천하든 또는 행정부 몫이든 바로 헌법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고리가 되면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게 이건 기본 도리고 헌법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우리 대행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완벽한 고리 상태 아닙니까? 예, 불확실한 소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판결이 끝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유사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를 들면 예적이 첨입해 온다면 비상겸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처장님, 예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한덕수 대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자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누가 지켜야 됩니다. 예적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막아내야죠. 군수통수권 짜러서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정한 의무 책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의 일부 결혼을 채우는 걸 갖고서 무슨 이게 엄청난 무슨 형성적 적극적 행위입니까? 결혼이 되면은 법이 정하는 자격 요건 따지고 또 그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면 되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우리 추천된 함상훈, 이완규 두 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셨잖아요. 지금 법제처장이시고 전직 법관들입니다. 이분들은 법적 소양과 도덕적 모든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 법조계에서는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빨리 결혼을 채워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정상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봤어요. 문제 있죠? 과거에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행태로 헌법재판관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 있는 인사를 그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들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했는데 그래도 한덕수 대행 그래도 참 어떻게 그분을 임명 또 하셨네요. 저는 좀 못마땅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두 분과 이렇게 껴서 하도 야당에서 요구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니까 따르셨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말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민주당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입니까? 여러분들은 소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베스 상대방 하면 불륜, 내정남적, 내가 하면 적이 남이 하면 적폐. 지금 이재명 대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적폐청산 시즌2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6월 3일 날 여러분들 심판 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지만 아직 민주당의 또 거대 야당에 의한 헌법 파괴를 행위, 누적된 줄탄핵, 입법 폭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제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임명돼서 우리 결혼이 없고 제대로 된 우리 헌법기관들이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잠깐만요. 박혜성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조건을 달았지만 송석준 의원님이 비상계엄 운운한 것은 매우 큰 유감입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지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지금 성립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이요? 예. 현재 상황 성립. 갑자기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비상계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주무부처 장관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송 의원님 취지는 그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법적인 제한이 없다. 그러면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선포 빨리 해야 된다고 과정에서 하니까. 말씀하신 또 것입니다. 감정이입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 나 참. 한동훈 대표 그 출마 선언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하고 있습니까? 네, 통상적인 업무가 인사 통상적인 업무 하고 검증이기 때문에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님, 이 월요일 날 지명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몇 시 정도인지 몇 시 정도 연락을 받았습니까? 시간은?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묻진 않겠습니다만 시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쯤에 인사검증 관련된 그 연락을 받고 검증 동의를 지명 연락 받고 검증 동의서 제출하셨는데 검증 이 연락 검증 동의서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어쨌든 검증 동의서를 이제 냈기 때문에 그 아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명 연락을 언제쯤 통보를 하잖아요. 뭐 추천하고자 한다. 연락을 받으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 동의서 제출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락 받자마자 바로 준비해 놨다가 바로 제출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검증 동의서만 먼저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명 연락을 처음에 이제 받으셨고 그다음에 검증 동의서 제출 시각이 있을 텐데 언제쯤이시냐고요? 검증 동의서를 아마 월요일 날 오후쯤 제출. 오후쯤 제출하시고 오후 한 3, 4시경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히 시간. 지명 연락은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검증 동의서를 지명을 할 테니 검증 동의서 제출해 달라라는 연락. 최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실 거다라는 연락을 언제 받으셨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3분 다 쓰고 있네요. 네. 검증 동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락을 언제 받으셨냐고요? 그날 오전에 받았습니다. 오전에 받으시고 나서 동의서를 오후 뭐 3시 이후 3, 4시경 정도 내셨다면 지금 후보자로 발표 시점이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24시간도 안 돼서 무슨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신 겁니다. 동의서 제출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저는 그러면 3시에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오후잖아요. 오전에 지금 지명 연락 받으셨고 오후에 지금 동의서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접수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검증. 예, 그 인사정보관리단의 그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접수 시각이요. 세부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접수 형식, 접수 송달 형식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의견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업무하고 있는 인사검증에 대해서 접수 시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회 의결을 지금 요청하시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정자라고 해서 모르겠는데 이 내정자가 지명 연락을 받은 시각도 불분명하고 오전이라고 방금 답변하셨고 또 동의서를 오후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동의서가 제출된 시각으로부터 언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접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접수받고 나서 인사검증에 관한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제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어떤 법법 사유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으나 접수 시각과 그리고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출된 시각이라도 알아야 어떻게 9일 화요일날 국무회의 10시에 발표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제가 개인정보에 대해서까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행정 절차가 어떻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법사위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로 이 문서 접수의 시각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는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인사검증을 받아봤는데 지금 하루 만에 그 형식적 인사검증에 필요한 그 항목들을 다 답을 해서 제출했다는 취지입니까? 우리 이완규. 네, 그리고 제가 이미 법제처로 올 때 아니 어떻든 뭐 그때 검증을 받았다 치더라도 법제처장은 뭐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검증 서류는 그때 이미 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어쨌든 그날 취지는 하루 만에 그 많은 항목의 인사검증의 기본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답을 다 했다는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납득이 좀 안 되네요. 전 유경험자로서.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이 지금 제안한 것처럼 그 부분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의 그 시각 인사검증단의 접수 시각과 격리가 끝나고 나서 발송 시각이 있습니다. 네, 접수와 발송 시각에 대해서 3분의 1 의원님들 연서에 의해서 요청하시면 위원회 의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이 전화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박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원 장수 임순찬 국회의원 안 하십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할게요. 해야 되겠어. 내 입 막을 수가 없어. 쫄자가 못 막지. 헌재 사무처장님, 예. 진짜 이번 헌법재판관 8인 8대 0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것은 세계적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국민이 신뢰합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우리 헌법재판관들을 미국으로 수입해서 그게 안 되면은 잠시라도 빌려가지고 좀 미국 헌법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찬사를 받는데, 내란 수계, 최측근, 그리고 여기에 동조해서 4인 회담, 핸드폰도 바꾼 이런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와서 과연 8분의 그러한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뭐 제가 그 질문은 답변. 그러면 안 되시지. 그러면 안 되시죠. 최소한 그러한 것은 사무처장이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입장 난처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입장 난처하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를 하려면은 200명 이상의 찬성 동의가 있어야죠. 예. 국무총리는 단순 150명이죠. 예. 이번에 한덕수 대행의 탄핵 인용을 국회에서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서 보냈어도 탄핵 소추로 받아들였죠. 정족수에 대해서 그렇게 설치. 이게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국무총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200명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150명 가지고도 가능한 총리 자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않습니다. 뭐예요?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헌법재판소에서 150인 이상 150인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그 설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한 대행은 200명이 아니라 150명이라고 인정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의미 아니에요. 의결 정족수에 관한 판시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200석 아니에요. 예. 대통령 아니면 150석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자체가 헌법을 파괴하고 저촉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분이 만약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고 하면 앞으로 6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암적인 존재를 탄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원장수 임순찬 국회의원 박기승입니다. 지금 김서구 차관님, 네. 지금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 검증 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 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도 아니 합니다. 인사 검증을 한다면서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의 시스템 자체가 인사검증 업무를 했을 때 누구누구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장관 직속이긴 하고 제가 장관 대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장관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장관도 일단 모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자체도 역대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알 수가 없는. 이러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실과 보고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사정보관리단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긴 한데 이 지명 과정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러 나왔으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담당 장관이면서.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그동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걸 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무부 인사검증 없이 독단적으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지명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지금 당사자가 여기 계신데 아니,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건 알고 계십니까? 결정문 자료가 봤습니다. 예. 지금 여당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헌법적인 문제가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김 차관님 이야기 들어보면 마치 국민의힘 쪽 편드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아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실은 지금 정당성을 받는 대통령이 없어졌으니까 국회에서 지금 선출된 권력에서 여야 다 같이 과거에 현재는 이제 여당이 없어졌으니까 다 이런 중요한 인사 문제에서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더구나 인사검증관리단을 본인이 관장한다면서요. 장관 직속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역대 한동훈 장관 때부터 인사검증 업무를 하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지금까지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오늘 이런 질의가 나간다고 이미 질문서까지 보냈어요. 법무부에. 도대체 지금 업무를 제대로 보시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검증 업무 관련돼서 구체적인 답변하러 나오셨어야죠. 우리가 질문서를 줬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뭔 소리를 합니까 지금? 이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편든다는 소리나 듣죠.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업무 관련돼서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합니다. 인사검증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체적인 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 시각하고 송달 시각만 알려달라는 네, 그 부분, 네네. 시각 알려달라고 몇 시에 했어요? 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인사 검증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재판관 지명은 위헌입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어렵다고 밝혔고 헌법학자회의에서도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한 논문들도 많습니다.
논문을 올려주세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집에 보시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건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국민 대표성을 위반하는 행위로 재판관을 임명하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학 연구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지명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금 후보자가 아닙니다. 국회는 후보자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1905년 을사년에 대한제국의 고위공직자들은 덕수궁에서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권한도 아닌데도 대통령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나라를 팔아넘긴 과거의 을사년에와 똑같이 올해 을사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헌법을 팔아넘겼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공수처장님, 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헌 위법 불법 행위가 많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안과 해동으로 휴대폰을 폐기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많은 위헌 위법 행위에 법제처장으로서 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은혁 임명 미임명과 관련해서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직무유기의 공범으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처장이 휴대폰을 폐기하고 비상계엄 당시에 가족을 외국으로 출국을 시켰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고 비번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하고 휴대폰을 압수해서 비번을 반드시 풀어달라고 하십시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내란의 공범 여부, 직무유기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를 밝혀야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현안 질의인데 당사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완규 처장님, 예.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왜 되고 싶으십니까?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지금 현재? 질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지금 현재 임명에 있어서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 것,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도 사실 정치적 정당성이, 민주적 정당성이 사라졌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이 사라진 대통령에 임명된 행정각부의 수반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도 역시 민주적 정당성이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관리하는 차원의 일만 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 이완규 처장님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누구든지 무효에 대해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겠죠. 그 대통령은 역시 선출된 후에도 그건 원천적으로 무효다. 다시 지명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면 본인이 아무리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바와 또 다른 의견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의도 어떻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한 친구다. 본인도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라고 인정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사건 변호사도 활동했고 변호사 대리인으로 활동했죠. 그리고 그동안 내란 행위 이후 각종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활력이 있지만 어찌됐든 국민들한테 바라보아지는 모습은 굉장히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보여지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각종 법률적 조언이나 근거를 제시해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의 유상을 제대로 살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과 관계없이 이것은 그동안 해온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지명에 대해서는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도저히 헌법재판소에 헌법 질서를 세우는 권위를 세울 수 없겠다 하고 저는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다음은 소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가운데중 물결랑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질문할게요.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까 답했죠. 지금 거리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돼요, 안 돼요?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에요? 권한대행이 대통령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상 논란. 권한대행이 대통령 아니죠? 권한대행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니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아니에요? 권한대행 총리죠? 두 번째, 한덕수 총리가 언제 헌법재판관 지명하겠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언제 이야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말하세요. 언제 연락 왔어요? 인사와 관련된 내부적인 의사결정. 언제 연락 왔어요? 자, 그것도 답 못하고 윤석열 나중에 헌법재판관 시켜준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그거 상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고 없는 거 맞아요? 네.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연락 왔어요? 근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언제 연락 왔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의 내부적인 인사 관련. 언제 연락 왔어요? 한덕수 복귀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언제 연락 왔어요? 적절치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덕수가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이 파면당했는데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할까? 지명하려고 할까? 이것은 윤석열과 한덕수가 내통하고 있는 거다. 난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법제처장은 같이 함께 부하 내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헌법재판관에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법제처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이 나라의 법제처장으로 지금 있는 게 맞는가? 맞지 않잖아요. 그만둬야죠. 그런데 무슨 욕심이 지나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도 없는데 지명받았다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윤석열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낱낱이 화면에 나오지 않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저에 요리사들이 주르륵 들어갔다가 주르륵 나오고 한밤중에 차들이 주르륵 나오면서 과연 무슨 파티를 했는지 저 장면 봐주세요. 요리사들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더 한번 틀어주세요. 요리사들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요리사 모자가 쭉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어요. 이 훨씬 더 많은 자료에 한밤중 11시에 차가 줄줄이 나오는 장면부터 지금 파면당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와대 비우라며 김은혜가 나와서 왜 청와대 비우지 않냐 그래서 청와대에 나와서 호텔에 있다가 가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파면당한 지 언젠데 내가 앞으로 비슷한 청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나가지는 않고 요리사들이 저기를 뛰어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내가 더 틀면 탑차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밤중 11시에 차들이 주룩주룩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장은 대통령에게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마흔역 임명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아닌 자가 자, 정리해 주세요. 맞춰가지고 뭐 잘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그만두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변호사님. 라는 말을 누가 했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거에 그러면 우리 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 아마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런 말 했죠? 네. 본인의 지금 존재와는 좀 부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퀴즈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등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을 혹시 누가 했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명한 분인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에 권성동 당시 박근혜 탄핵 소추위원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대통령 지명 재판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은 지명한 예가 없다. 그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말인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그 부분은 뭐 저한테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아까 보여주셨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다시 말해서 한덕수, 권성동 두 분이 이구 동성으로 이완규는 지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권성동이 합작해서 이완규 처장 같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주장해 놨어요. 마음이 아프십니까? 구체적으로 김서구 차관. 네. 제가 소추위원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거 보게 되는데 언젠가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아,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앉아 있던데? 아닙니다. 저는 이 최근 통합진보당 위원 심판 2010 그때 앉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땐 제가 소추인 측 그렇죠? 이었습니다. 네. 정부를 대신해서 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결정적인 이유가 내란 선동이죠? 기본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내란 선동이었어요. 네, 그 부분도 근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내란 수계 보유 당이에요. 그리고 아직 1호 당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충분하게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하는 위헌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완규 처장을 지금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김서구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석기 씨가 진보당 당원이었고 그리고 내란을 선동한 예비 음모 이런 것 때문에 진보당이 해산됐어요. 그런 이유로 진보당이 해산됐으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 당해야 됩니다. 그런 심판을 예상하고 이완규 처장을 저는 이번에 지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서구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니 내란을 직접 저지른 당의 당원인데 내란 선동 예비만으로도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돼요. 같이 왜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같이 왜 회의를 하냐? 아직은 해산되지 않았으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긴급 현안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